안녕.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행자학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행자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편, 그죠? 행자학 기초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 1장, 2장, 3장 있는데 4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3장을 했습니다. 3장. 행자학의 역사와 접근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됐습니다. 딱, 그래서 우리 이제 1장에서는 행정의 개념과 행정 개념에서는 우리 역사에서 봤던 것처럼 경영과 같니 다르니 이런 얘기들이 좀 중요하고요. 2장은 행정 환경이죠. 행정 환경도 사실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뭐 정치는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뭐 이런 얘기들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방금 봤던 3장, 행정학의 접근 방법, 주의론. 이게 역사죠, 역사. 됐습니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 이론, 모형은 우리 행정학의 국가의 변천하고 또 맥락을 같이 하죠. 그죠? 근데 국가는 좀 단위가 크죠. 그죠? 절대 국가에서 입법 국가로 바뀌고 입법 국가에서 행정 국가로 갔다가 최근에 신행정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각 국가의 특징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부는 우리 흔히 뭐 진보는 보통 큰 정부, 보수는 주로 작은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역사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론, 뭐 호손 실험 이런 거 기억나야 되죠? 행태주의, 자, 행태주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죠? 그래도 제가 IT를 잘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통과 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 뭔가 기능이 있나요? 넘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텐데, 그죠? 이 전자칠판이 군무원 학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전자칠판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전자칠판 강의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군무원 대장부 학원 사랑합니다. 우리 원장님 만세.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체제론, 생태론, 비교행정론 우리 기억나시죠? 그죠? 발전행정, 신행정학, 현상학, 비판이론, 공공선택론 다음에는 우리 신공공관리, 뭐 신국정관리, 신공공서비스, 탈신공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4장의 행정 이념, 그죠? 4장의 행정 이념을 배웁니다. 그래서 다시 1편은 행정의 의의를 보고요. 행정의 의의에서는 행정의 개념, 행정의 특징. 행정의 특징을 할 때 이제 기업과 다르게 공공재, 공공서비스를 다룬다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역할, 기능은 행정 환경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죠. 그죠? 그래서 정치가 바뀌었을 때 경제, 사회, 문명,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의 변화.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의 모습도 바뀌고 정부의 모습도 바뀐다는 거죠. 행정학의 모형, 역사, 이론. 같은 말이죠. 그죠? 행정의 이론은 역사에 따라 바뀌죠. 행정 이론을 행정 모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패러다임, 뭐 접근 방법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변천에 따라서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이것을 우리가 행정 이념이라고 합니다. 행정 이념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면 입법 국가에서는 합법성, 합법적이어야 된다.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기계적 능률성, 인간관계론에서는 사회적 능률성, 행태주의는 의사결정의 합리성, 통치기능설은 민주성, 형평성, 신행정학이죠. 생산성, MPN, 투명성과 신뢰성, 소통적 합리성은 포스트, MPM이 아니라 신공공 서비스에서 강조하는 거죠. 신공공 서비스에서 강조합니다. 행정 이념의 변천받고요. 이 편은 정책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다음에는 우리 3편은 여기 있죠. 2편은 3편은 행정조직이고 4편은 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5편은 당연히 우리 재무행정, 예산론이라고 얘기하고 예산론. 6편은 행정관료인데요. 양이 적습니다. 7편은 지방자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행정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본격적으로 안 나간 건 아닌데 우리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나서 보면 쉽습니다. 그죠? 행정 개념입니다. 광의의 개념하고 협의의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은 이제 결국 역사 공부했는 것처럼 경영과 관련해서 행정은 공익의 달성이라는 측면과 어떤 관리라는 측면이 있죠. 그죠? 인사관리, 조직관리, 예산관리 또는 뭐 재무관리라고 얘기하죠. 이런 관리는 상명하복의 계층제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자 여기 이 부분을 A라 그러고 이 부분을 B라고 해볼게요. 행정은 당연히 A는 있고요. A와 B가 행정이다 그러고 A만 행정이라고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A는 좁게 정의하는 거고 B는 넓게 정의하는 거죠. 그죠? 행정은 A와 B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익 달성을 좀 더 중시하느냐. 그러면 이제 경영과 차이점을 강조하겠죠. 그죠? 그러나 A와 B가 같이 행정이라고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B를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광의의 관점에서는 경영과 상대적으로 유사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공익이라든지 공공가치, 국익, 국가 목적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인간의 협동적 노력이다.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맞죠? 정치행정 이론론, 행정은 가치 판단적인 측면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관리 활동이다. 우리 이제 우드로 윌슨이나 허버트 사이먼이 강조했다는 거죠. 좁게 정의하는 것은 공익, 국익, 공공성, 형평성이라는 기업에서는 사실 찾기 힘든 행정에서만 존재하는 그죠? 그래서 행정과 경영이 차원이 다르다 이원론, 공사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론론, 가치 판단, 정책 결정 등을 강조하는 개념이죠. 최근에 거버넌스는 민관 협력이죠. 그래서 광의적 관점에서는 행정은 상대적으로 관리 활동이니까 가치 판단적 성격을 강조하지 말아야 된다. 행정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지 말아야 된다. 자, 좁게 정의하는 방식은 행정은 공익 달성 활동이다.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공공성이 있다. 이쪽은 공공성 상대적으로 강조하면 안 된다. 라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때 우리 보즈만이라는 학자는 차원론적 개념이라고 해서 행정과 경영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행정이 공익이건 행정의 본질적 특징이고 사익은 경영의 본질적 특징인데 오로지 공익은 행정만이 하고 사익은 기업만이 한다는 전통적인 이분법은 틀렸다는 거죠. 모든 조직은 공공성이 있다. All organization are public. 공공성의 정도의 문제고 그래서 공공성이 강하면 공익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공공성이 약하면 공익활동을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거지, 공익 달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행정과 경영의 엄격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기업, 이 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사기업은 영리만 추구했는데 최근에 사기업에게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죠. 그죠? 뭐 기업의 무슨 책임?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활동이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 사기업에게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사조직으로부터 공조직으로의 효과적인 경영 전략과 기술의 성공적 이전 가능성,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반대로, 그죠? 기업에게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다면 반대로 행정에게 기업성을 영리 또는 효율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조직으로부터 경영 전략이나 기술을 공조직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공익과 사익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가 정부면 여기가 기업이겠죠. 자, 기업은 원래 사익을 추구하는데 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으면 기업의 여기까지는 사익인데 요만큼은 또 공익적 활동이죠. 그죠? 반대로 정부가 공익이지만 이만큼은 사익적인 성격이 있고 이만큼이 공익적 성격이니까 강하고 약하의 문제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업에게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고 공조직, 행정에게 사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기술을 도입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보즈만의 차원론적 개념, 정부 차원에서 시민 차원에서 공익은 얼마고 사익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민간 협력의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완벽하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민관 협력이죠. 민관 협력이란 말은 행정 목적을 구현하는데 민간 부분이 어느 정도 뭐가 있다?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기업의 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정부가 공익을 달성하지만 때로는 사익성, 기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입니다. 행정의 특징과 성격인데요. 이 부분에서 재화의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의 성격.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봅시다. 경합적이란 말은 소비에서 타인 소비의 관계입니다. 경합적이란 말은 내가 이용하면 타인 이용 못하고 타인이 이용하면 내가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내가 사면 타인이 못 사죠. 근데 타인이 사면 내가 못 사죠. 일단 경합적이에요. 비경합적은 나의 소비와 타인의 소비가 전혀 경쟁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기를 엄청 열심히 숨을 쉬어도 옆에 있는 사람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숨 쉬는데 크게 그죠? 경쟁적이거나 또는 서로 내가 숨을 마시면 네가 숨 못 쉬는 거 제한적이지 않죠. 물론 뭐 아주 응급상황은 예 제외를 하고요. 자, 비경합적이란 말은 내가 이용하는데 상대방이 이용하는 거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 등대가 불빛을 쏘면요. 어느 배 한 대가 등대 불빛을 본다고 해서 다른 배들이 등대 불빛을 보는데 크게 제한적이지 않죠. 그죠? 그런 거. 그래서 1억 대가 와도 뭐 10억 대가 와도 등대 불빛을 보는 데는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자, 배제적이란 말은요.
요금이에요, 요금. 요금은 유료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서비스를 또는 그 물건을 사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료입니다. 유료. 배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배제는 프리라이더죠. 프리라이더. 비배제라는 것은 프리라이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거죠. 돈 안 내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경합적이고 배제적인 거 거의 대부분 이제 돈 내고 사는 것들이죠. 빵, 음료수, 휴대폰 등 시장에서 그래 됩니다. 자, 공유제는 비배제. 비배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경합적이에요. 비배제인데 경합적이란 말은 내가 많이 이용하면 타인이 이용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한강공원에 있는 벤치는 5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공공시설이죠. 4개밖에, 5개밖에. 한 팀이 앉고 한 팀이 앉으면 내가 앉을 게 자꾸 줄어들죠? 근데 이거 누구나 앉을 수 있죠? 비배제적이고 경합적입니다. 국립도서관이나 공용 경기장, 지하자원들, 뭐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공유제죠. 목초지 같은 것들이 공유제가 되겠습니다. 요금제는 유료죠. 이해되죠? 그죠? 근데 비경합적이란 말은 너무나 대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돈 내면 내가 그냥 무한정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바로 가스, 전기, 철도. 주로 이제 자연독점인 부분,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분야에 나타나는 재화가 되겠습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것.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내가 이용하는 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죠? 국방 치안이 대표적인 공공재, 공공서비스죠. 자, 행정은 사적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행정이 관여하는데 때로는 사적제도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재화의 성격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되고요. 얘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공공재, 공공서비스. 그죠? 됐습니다. 공공재, 공공서비스. 비경합적이고 비배제, 맞죠? 국방치안 외교 등대 가로도 맞네요. 비배제적이란 말은 바로 무임승차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무임승차가 가능하단 말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수익자 부담주의를 유저 차지, 유저한테 차지, 유저 차지. 수익자에게 부담을 해라. 그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너가 국방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으니까, 네가 치안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으니까 돈 더 내라. 나 필요 없어요. 나는 치안 서비스, 국방 서비스, 나는 얼굴이 몸이 방패예요. 딱 들어보고 하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저는 돈 안 내요. 그래버리면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말해도 내가 그것을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 내가 그거 가면 그냥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무임승차가 가능함을 알면 사람들은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주의를 구현하기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까 우리 배제한다는 말은 요금을 부과한다 그랬죠. 비배제는 무료죠. 그러니까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까 기업이 생산이 안 돼요. 비경합은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을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비분할성, 등량 소비, 공동 소비, 추가 비용. 추가적인 생산에 드는 비용이 제로라는 거죠. 이것을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추가적인 생산에 드는 비용이 제로입니다. 위에서 봤던 것처럼 등대, 자, 등대가 100만 원. 그죠? 하룻밤 불을 밝히는데 1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한 대가 이용하면 얼마? 100만 원. 두 대가 이용하면 100만 원. 세 대, 네 대. 1억 대가 이용하더라도 등대의 불빛 하룻밤 생산 비용 100만 원은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한계 비용 제로. 그럼 여러분 더 많이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안 든다면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한계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이 집합제의 비배제, 비경합은 민간 투자의 제휴, 그죠? 민간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투자 안 합니다. 그럼 모든 재화는 동일하게 등량 소비죠, 그죠? 등량 소비. 똑같은 양, 맞죠? 하룻밤 100만 원에 등대 불빛의 모두 다 똑같은 양을 소비하지만 만족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뭐 이거는 그죠? 굳이 공공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같은 만 원을 내고 냉면을 한 그릇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맛있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뭐야? 맛이 하나도 없네? 똑같은 만 원을 냈다고 해서 주관적인 만족이 똑같이 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요금제가 되겠습니다. 요금제. 자, 요금제는 유료네요. 유료. 그죠? 유료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비경합입니다. 돈 내는 누구나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타인의 눈치를 안 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경합적이면서 배제적입니다. 유료도로, 전기, 가스, 통신. 주로 이제 자연독점입니다. 자연독점은 비용 체감 산업이에요.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는 거죠.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국에 여러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생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죠? 근데 이용자는 처음에는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쭉 이용자가 점점 많아지면 특히 우리 인터넷망은 처음에 전국에 깔 때는 엄청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이용자가 점점 많아지면 극단적으로 한 명 이용하는데 전국에 인터넷망 까는데 1조다. 2명 이용하면 5천억이 되겠네요. 3명 이용하면 3,300억이 되겠죠. 4명 이용하고 쭉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죠?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 계속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죠. 이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제적이다. 이걸 규모의 경제. 비용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이런 비용 체감 산업은 거의 대부분 자연 독점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거는 독점은 법에 의해서 저 기업만 그 물건을 팔아라는 인적 독점이 있고 이런 산업 자체 초기에 아주 대규모 시설이 비용이 요구되는 이러한 사업 자체는 자연적으로 비용 체감을 하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다른 업체가 진입하기가 엄청 힘들죠. 그죠? 됐습니다.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나 한국전기공사, 가스공사, 통신은 이제 민영화되어 있지만 예전에 한국통신이라고 해서 정부가 직접 공기업을 통해서 했죠. 그러나 최근 정부 실패 이후에 요금제는 돈을 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깜짝 놀랐죠. 천안하고 논산 사이에 청주가 있고요. 대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다 즉 국가가 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천안하고 논산 사이에 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이 민간 자본이 도로를 건설하고 민간 자본이 비용을 해소하고 있죠. 그죠? 정부가 직접 도로, 유로도로는 고속도로는 요금제죠.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있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한 제와 바로 공유제입니다. 공유제. 자, 공유하고 있다는 말은 내 소유나 너 소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비배제죠. 네 거, 내 거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경합적입니다. 내가 많이 쓰면 상대방이 쓸 게 줄어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죠. 잠재적 사용자 배제가 불가능하다. 비배제죠. 그죠? 공공시설,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공유자원, 동식물, 강호소 전부 다가 이 공유지하의 비극이죠. 이기적 인간들은 공유지를 우리 트레이드 오브 커먼스, 이른바 하디는 공유지하의 비극이라고 해서 아주 재밌는 모형을 만들어 놨죠. 그죠?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마을에 목초지가 있었는데, 그죠? 여기 소가 있습니다. 소를 가진 여러 마을 사람들이 참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상태는 소를 낮 시간에는 풀었다가 밤에는 집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이기적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소를 여기 24시간 방목합니다. 여기 C라는 사람이. 왜? 다른 A, B, D 네 사람은 소를 자기 집에 가져가면 C 소만 또 목초지를 엄청 많이 먹겠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C 소가 목초지 엄청 많이 먹었어요. 목초지는 전형적인 동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집 소가 많이 먹으면 다른 집 소가 먹을 게 줄어들고, 그 반대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이 A, B, D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소를 방목하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장 최적의 또는 사회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상태는 공유지가 유지 재생되는 상태죠. 근데 각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성이 달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시장 실패죠. 됐습니다. 자,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된다. 그죠?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됩니다. 자, 그죠? 우리 집 소가 많이 먹으면 우리 집 소만 뚱뚱해지고, 그래서 목초지가 없어지는 것은 그 마을 구성원 전체에게 다 부담으로 작용하죠. 그죠? 자,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나쁜 외부 효과를 줍니다. 이것을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죠.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줍니다. 공공시설, 그죠? 도서관에서 여러분들 프린트기 있는 복사용지 막 계속, 그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복사하면 나중에 보면 불특정 누군가, 진짜 필요한 불특정 누군가가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죠. 인간들은 비용은 안 내려고 하고 과잉 소비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비용 회피와 과잉 소비의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사적 극대화가, 그죠? 개인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했지만 공적 극대화, 사회적 합리성이 달성되지 않는 상태, 이른바 시장 실패죠. 정부가 나서거나 사유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구명보트에 10명의 정원이 있는데 침몰하는 배에서 여러분이 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할 때는 보트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보트에 뛰어드는 순간 사회 전체적인 이 보트 10명이라는 이 전체 인원들은 되게 사회적 합리성을 달성하지 못하죠. 이 전체가 위험에 빠지죠. 내가 이기적으로 살자고 뛰어들면 구명보트에 있는 10명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바로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는 현상. 여러분들이 시설이나 도서관을 마음대로 막 좀 많이 쓰고 그죠? 대충 좀 이렇게 쓰는 그런 경향.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실은 이쁘게 썼는데 공공 화장실은 조금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실만큼 아름답고 예쁘게 쓰지 않는 현상. 이른바 공유시의 비극입니다. 사적제입니다. 배제적이면서도 경합적인 재화죠. 배제적이면서도 경합적인 재화인데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 기업이 생산해서 거래하고 정부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사적 제조에서도요, 정부가 바람직한 상태, 이만큼 이용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재화는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치제라고 그래요. 다시 뭐라고요? worth good. 가치제는 사적제지만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이 정도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정부가 생각해서 개입합니다. 문화공연, 교육, 의료, 주택, 임대 아파트를 그죠? 의무적으로 공급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가치죠. 건설회사가 25평, 30평, 40평 몇 평을 제공할지는 기업의 전형적인 본원적인 자유의 영역인데 정부가 갑자기 너희들 3천 가구면 300가구는 임대아파트 공급해 15평. 왜요? 국민 모두가 주택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누리는 것이 가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제라고 합니다. 문화공연, 그렇죠. 정부가 문화공연에 대해서 보조금도 주고 혜택을 주죠. 문화공연은 국민들이 문화를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의무화됐죠. 국민들이 이 정도의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소유자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죠? 이 정도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거지만 정부가 이용하는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 이런 거죠. 이 가치제 때문에 소비자 조건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나는 좀 이용하기 싫었는데 정부가 이걸 가치제로 해서 뭔가 개입하게 되면 좀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조건주의를 침해한다. 사적제는 공공재는 아니죠. 그죠? 사적제에 대한 정부 개입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됐습니다. 가치제도 무슨 제는 아니다? 공공재는 아니다. 가치제도 뭐는 아니다? 공공재는 아닙니다. 사적제, 가치제. 가치제는 당연히 공공재는 아니겠죠. 그죠? 사적제.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죠? 가치제는 공공재이다. X. 사적제에 대한 정부 개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다. 정부 기능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성질별로 규제, 지원 조장, 중재, 기업행정. 정부가 하는 기업이 바로 공기업이죠. 정부가 하는 기업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이건 우리가 정부 기업은 정부 부처의 형태로 띈 공기업이라 그래서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라 그래요. 정부 부처입니다. 그죠? 부처. 우정사업본부 그죠? 과기정통이 있죠. 우편사업, 조달청, 양국, 농축산식품부 있죠. 됐습니다.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가 간접적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규제 기능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한국 정부 기능, 사회복지보다는 여전히 국가 유지나 경제 관리 기능이 크다. 기획 기능보다는 집행 기능이 크다. 됐습니다. 자, 국가 기능, 지방보다는 국가 기능이 크다. 여기 잠깐 가끔 시험에 많이 넣어줘, 그죠? 공무원도 국가 공무원이 한 60, 40, 65대 45, 한 114만 명 정도 되는데 대충 이 정도, 그죠? 국가 공무원하고 지방 공무원에서 국가 공무원이 더 많고 국가 기능이 더 크고 지원 기능, 중재 기능, 기업 행정, 규제 기능 중에서 규제 기능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좀 가끔 노는데 그냥 답만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답만 외웠다는 것은 주로 이것만 넣어줘. 그죠? 됐습니다. 규제 기능이 많다, 국가공 기능이 많다, 국가공무원이 많다. 이 정도까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